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예상을 웃돈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했고, 이에 나스닥은 7일 연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는 오전장만 해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키웠지만 오후장 들어 모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이날은 ISM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6.9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55.5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는 각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과 재고, 출하와 같은 지표를 조사해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로 인해 PMI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수축으로 나뉘는데, 8월 PMI는 서비스업이 시장의 예상보다 큰 확장기에 있음을 시사를 했고, 이로 인해 ISM 서비스 PMI는 2년 3개월째 확장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은 페드의 긴축 공포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3.5%까지 상승을 했고, 2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이날 3.34%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렇듯 현재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4% 올린 이후 인플레이션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바로 금리를 내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파월은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리고 1년 전 파월은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망언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뒤늦게 투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이 뉴 노멀이 돼버린 상황이고, 일단 금리를 25bp씩 올리는 때가 와야 증시도 다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스파이와 VOO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없이 앞으로도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스파이는 이날 0.38%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4로 마감을 했는데요. 스파이는 최근 429불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390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파이 역시 이렇게 RSI가 70 이상이 됐을 때는 단기 과열이라 보시고,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항상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6.9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날 옥시덴탈의 주가는 2.75%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8로 마감을 했습니다. 옥시덴탈도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가 77불까지 올라가면서 지지선인 58불과 54불 대비 꽤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주가는 항상 이렇게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은 이번 신제품 발표에서 아이폰 14와 함께 에어팟 프로2가 공개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2019년 10월 처음 출시된 에어팟 프로가 새로운 모델로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이는 이번 주 수요일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애플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0.82%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최근 RSI가 70을 넘어서면서 단기 고점이 왔고, 이후 주가는 떨어지면서 현재는 154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애플의 저점을 보시면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좋은 분할 매수 타임을 줬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도 이렇게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 분할로 모아 가신다면 앞으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1.56%가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43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는 이날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매수 추천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테슬라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다며 다시 매수 등급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 목표가를 333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며 이날 1.33%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28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 이상 상승을 했고 다음날 9%가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그날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을 보시고 투자를 해도 늦지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더욱더 내려가면서 현재는 134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지난 2020년 9월이라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에 좋지 않은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데이비드님과 태호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파인더님이 요즘엔 왜 비트코인 시세를 언급 안 해주시냐고 말씀을 해주셔서 비트코인 시장 역시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을 보시면 현재 19,000불 초반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22로 마감을 했고 이로 인해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드베스 앤 비욘드는 이날 최고 재무 책임자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배드베스 앤 비욘드의 주가는 이날 19%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배드베스 앤 비욘드 차트를 보시며 이날 폭락으로 현재 주가는 7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밈 주식은 이렇게 급등했을 때 대중의 관심을 갖고 폭등을 하지만 이후 내려오는 폭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한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할 때는 돈의 투자금이 적고 이러한 경향을 지속적으로 봤을 때 투자금을 높이면서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떨어지면서 주식을 팔고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이러한 짓을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계좌는 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스파이와 VO와 같은 좋은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루미나는 이날 그레일 인수를 금지하는 유럽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2%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일루미나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 이슈로 인해 이날 주가는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9로 마감을 했는데요. 알리바바도 지속적으로 실적 발표 이후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 현재는 88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앞으로 중국과 미국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주식들은 조심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덱스의 주가는 이날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시티는 페덱스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앞으로 페덱스의 물량이 더 느려질 것이라 예상을 하면서 다가오는 화물 산업의 거시적 여풍과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41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